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박통합과정 전석진. 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송승익.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김정환입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한국의 대학 분류체계의 기준에 관한 고찰, 기계학습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필요성입니다. 대학 유형의 분류는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와 정책 수립의 학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관의 규모나 지역, 교육의 종류, 목적 및 기능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 분류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목적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기에 새로운 대학 분류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변화하는 고등교육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대학 분류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본 연구는 대학 분류를 가장 최신의 자료로 새롭게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통해 대학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변수를 새롭게 도출하며 대학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계학습 및 귀납적 접근을 활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둘째, 분류된 대학 유형별 특징과 차이는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 분류 체계의 필요성입니다. 대학 유형 분류는 대학의 핵심 기능과 경제적 지위를 근거로 활용하여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을 식별하고 동질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대학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학의 유형 분류를 통해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는 고등교육 기관을 적절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 분류 체계는 다양성 측면에서 대학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접근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대학은 분류 체계를 토대로 차별점을 갖추고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군의 대학들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차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분류 체계는 고등교육 연구자들에게 방법론 및 분석적 도구로서 유의미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대학 분류 기준과 유형을 나누어서 제시해 보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특성화를 목적으로 대학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학교 유형과 특성화 분야를 두 가지 주요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8개의 대학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학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 유형과 핵심 성공 요인 제시를 목적으로 대학의 목적 그리고 학문 분야, 지역 범위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 유형 7개를 제시하였습니다. 레포리의 연구는 유럽에서의 비전통적 기관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대학 분류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등장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연구활동, 기술 이전, 학문 분야, 자원, 기관 변수 등이 분류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존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기술 이전 활동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카네기 분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분류 체계인데요. 이는 다양한 목적과 주제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클래시피케이션은 기관의 사명의 차이에 따라서 대학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배출하고 있는 학위의 수준 그리고 특성화 정도에 따라서 대학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방법 파트는 김정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분석 자료는 대학 알림이의 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학의 특성에 대한 55개의 변수를 먼저 정성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상관관계가 높거나 다수의 결집이 존재하는 변수를 제외하고 총 26개의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체인 대학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205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방법입니다. 군집 분석으로 알고리즘은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R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류된 군집을 기준으로 군집 간 특성 차이 분석을 위해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송승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대해서 기계학습 및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총 26개의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통해서 최적의 클러스를 도출했고, 왼쪽 그림과 같이 9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최적의 군집 수에 대한 판단은 이너시아 밸류를 그래프로 먼저 그리고 그 그래프를 엘보우 메소드를 활용해서 적정 군집수를 먼저 판단을 하였고, 추가로 연구자들이 클러스터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군집수를 최종 9개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집 1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군집 2와 군집 9에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와 같이 종교계열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군집 8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집 4와 5와 6, 이러한 군집들은 원래 실제로는 다차원 공간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2차원 공간으로 시각화를 하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군집 간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집별로 평균 비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변수 측정값에 대해서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군집 2와 군집 9에서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 5와 군집 6은 대부분의 변수에서 연구자가 이제 평균을 비교하니까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집 2와 군집 9, 군집 5와 군집 6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전체 9개의 군집을 다시 7개의 유형으로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형 1은 군집 1, 유형 2는 군집 8, 유형 3은 군집 3, 유형 4는 군집 4, 유형 5는 군집 5와 6, 유형 6은 군집 7, 유형 7은 군집 2와 군집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분류한 7개의 유형에 대해서 변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그 변수 특성을 총 6개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 여건 특성을 보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인교원 1인당 학생수, 전인교육 확보율, 학생 1인당 도서자료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교육 여건으로 묶었고, 이 교육 여건 안에서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확인한 결과 최종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제 유형 1부터 7까지 숫자가 낮은 것에서부터 이제 숫자가 1부터 7까지 그 변수 특성이 이제 우위에 있는 대학 순으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 1의 특성은 산업 협력이 뛰어나고 재적 학생이 많았고 국제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형 2에 속해 있는 대학은 연구 실적, 특히 이제 SCI급 연구 실적이 뛰어났고 졸업생의 높은 진학률을 가지면서 1인당 교육비의 교육 여건이 우수하였습니다. 유형 3의 대학은 국제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고 산학 협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유형 4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형 5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하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형 6은 신입생과 외국 학생의 중도 탈락이 많았고 학생 수가 적었으며 국제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연구 실적이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7은 연구 실적이 낮았고 산학 협력이 거의 없었으며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고 재적 학생이 적고 국제화가 거의 없는 대학의 특성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들을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특성들을 확인하면서 각 유형에 속하는 대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 다음 결론 및 논의에 대해서 전석진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분류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기계학습 및 기납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주요 시사점과 또 발견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군집과 특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7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관련 변수와 국제화 관련 변수에서 군집 간 차이를 유의하게 발견하였고 두 변수가 대학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두 변수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수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새로운 주요 변수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연구 변수 중에서는 해외 연구 실적 변수만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집 간 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 대학의 강점 및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분류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된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러스터 분석은 Y값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데이터들 사이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객체를 군집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대학 분류 연구에서의 귀납적 접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